귀하신 몸 정원님.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으신데요. 아침 식사 대신 양배추, 당근, 사과를 갈아 드신다고 합니다. 이거 많은 양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놓고 먹거든요. 식사 대신 드시는 건가요? 네, 아침 식사 대신. 그러니까 아침에 뭐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딱히 없지만 제가 요즘에 즐겨 보는 유튜브하고 이제 책에서 보고 완전 배출을 위해서는 이 주스가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듣고 이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아마 건강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과일 채소 식단. 가공식품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위주로 섭취하는 식단이라고 합니다. 많이 충격받았고 너무 창피했어요. 나 자신이. 내 몸이 당뇨가 오게 만들었다는 나 자신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때부터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샐러드 주로. 식사의 반은 샐러드라고 할 만큼 많이 샐러드 먹었고. 그때 또 한참 저탄고지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저탄고지를 듣고 나서 이제 그나마 먹던 통곡물도 다 끊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한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냉장고? 잠깐요. 한번. 귀하신 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관문. 냉장고 불신 검문이 있겠습니다. 어머님이 주로 드시는 건 뭐? 과일. 과일. 네. 과일 밖에도 있고 여기다 가득 채워놔요. 구입하는데 쓰시는 비용이 꽤 되시겠는데요? 일주일에 그쵸. 일주일에 한 10에서 15만 원? 과일만? 과일값. 네. 2달째 과일 채소 식단을 실천하며 좋아하던 과일을 원 없이 먹고 있다는 정원님. 그런데 정원님은 당뇨병이시잖아요. 과일이 당을 올릴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채소과일식 동영 유튜브를 보면서 그게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먹으면서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기 시작했고요. 끼니 때마다 밥보다 과일을 찾는 모습. 다행히 혈당 수치는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데요. 대신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갑자기 앉아서 TV 보는데 갑자기 손이 막 뭐라 그럴까 마비될 정도로 저려서 뭘 못 잡을 만큼 손이 심하게 저리더라고요. 손만 저리고 여기도 저린 것 같아요. 입 주위로 이렇게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앞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딱 뭘로 꽉 조이는 듯한 느낌. 전에 없던 두통을 느끼고 있다는 정원님. 기저질환과 함께 혈관 건강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송태진입니다. 네, 여기가 혈관입니다. 어머니. 네. 이게 요쯤이 여기고요. 네. 여기가 여기고 딱.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어머니. 네. 여기 정상 따라가다가 여기 뭐 이렇게 하얀 거 밑에 여기가 색깔이 어떤가요? 일정하지 않죠? 경동맥 초음파 결과 이미 혈관벽에 지방 덩어리가 쌓여 있는 모습.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어머님의 나이대보다 혈관이 훨씬 굳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압을 잘 조절하시고 당 조절도 잘 하셔야 되는데 당 수치 자체는 조절이 어느 정도 우리 어머님이 되시는데 이거 보세요. 중성 지방이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요. 270cc. 와, 되게 높습니다, 어머니. 자, 제가 2달 전에 했을 때는 250 더 높아지죠. 일이었는데, 네. 과잉 섭취한 과일의 당분이 지방세포로 변환되면서 축적된 건데요. 건강식이라 믿었던 과일,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신 건 맞는데 주식이 과일이 되면 곤란해요. 과일을 드시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과일도 어머님 엄청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당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대사장애,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생기고 중성지방도 매우 높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올라가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혈관 상태를 더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혈액 역학적 장애,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혈액 상태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피가 안 통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겠죠. 탄수화물만 많이 드시는 것도 뇌졸중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예방엔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영양 전문가와 혈관을 살리는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 줄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지방이 필요한 건 맞지만 필요한 만큼은 다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부랑 콩, 그 다음에 메추리알, 그 다음에 살코기, 생선, 그 다음에 계란이 이렇게 있죠. 딱 봐도 되게 담백해 보이고 기름기가 없는 느낌 드시죠. 제일 권장되는 식품이고요. 그 옆에 제한식품 보면은 삼겹살, 갈비, 간, 뭐 치킨, 가금육, 껍질, 맛있는 음식들 다 거의 몰려있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은 이 동물성 지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맛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베이컨 보면은 하얀색 기름이 있죠? 근데 살코기는 하얀색 기름이 없죠? 이걸 드시면 이게 그대로 혈관에 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만큼. 혈관을 살리는 식단 첫 번째 원칙,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살코기나 달걀, 생선, 두부는 드셔야 하고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햄, 삼겹살 같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저염식인데요. 짠 음식은 혈압 조절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트륨 섭취, 즉 소금을 줄이는 저염식을 실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제 혈압이 높아지고 또 다른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굉장히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류는 혈관 청소를 위해 추천되는 음식인데요. 단 과일의 경우 양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섬유소는 충분히 섭취한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에 쌓인 지방을 밖으로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채소, 그다음에 잡곡, 콩류,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세 분 모두 다 지금 하루에 과일을 한 번 드실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양은 딱 이 한 종류의 양입니다. 굉장히 적죠. 예를 들어서 포도는 20알 정도 하루에 드시면 그날은 끝인 거예요. 또 귤을 드신다 하시면은 하루에 귤 2개 드시면 그날은 이제 다른 과일을 드실 수 없고요. 세 분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야 해서 과일의 양도 제한했습니다. 과잉 섭취한 당은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즙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갈아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3분의 1개 사과를 갈아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종이컵 반컵도 안 되겠죠.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더 넣으세요. 양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과일 섭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이 ABC 야채 주스 먹으면은 뭐 그것도 식이섬유가 뭐 들어있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자, 이 야채들 갈아 만들면요 섬유소 거의 다 파괴돼요.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는 정원님은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식단들이 좀 많이 바뀌셨나요? 그렇죠. 전에는 과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실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밥량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지금은 과일을 줄이니까 이제는 밥을 반 공기 정도, 반 공기 이상 먹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릴까 봐 걱정돼서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평상시 먹는 양이에요. 이제는 식판까지 마련해서 단백질과 섬유소, 통곡물까지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 모습. 과거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스로 갈아 드셨던 정원님.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섬유소가 파괴돼서 득보다 실이 많았었죠. 이제는 과일 섭취를 대폭 줄이고 부족한 열량은 잡곡밥으로 대체했고요.
대신 섬유소가 많은 채소는 제한 없이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어머님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식사를 해보시니까 뭐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눈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무릎을 꿇이고 뭐 힘을 준다거나 할 때 발에 쥐관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쥐 안 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일주일째 지금 쥐 안 나고 있어요.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중성지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난주에 뵌 거죠?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약간 제가 이 혈관이 이게 딱딱하다 정도가 이렇게 네, 됐다고 네.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2주 동안 어머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수치가 1600, 1700대에서 거의 정상이 됐죠. 그래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고, 네. 운동도 어머님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2주 만에도 이렇게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느시고, 또 동맥 경화도 중에 동맥 경직도 딱딱한 정도도 많이 좋아지신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혈관 나이를 보여주는 동맥 경화도 수치가 1600대 후반에서 1500대로 좋아졌습니다. 딱딱해졌던 혈관이 탄력 있게 변화했다는 의미. 걱정했던 중성지방 수치는 271에서 117로 정상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무엇보다 기쁘고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제 생각대로 내가 음식 먹고 또 병원에서 주는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대로 잘 유지하면서 약 잘 섭취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